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 바로 상속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 뉴스나 주변 지인에게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형제자매가 유산을 못 받는다더라.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제자매가 유산을 못 받지? 형제는 형제인데 법적으로 못 받게 된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왜 이런 법 개정이 필요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가족과 자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쉽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과거의 상속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정 상속인이라면 일정 부분의 재산은 꼭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 상속인에는 자녀, 배우자,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포함되어 있었죠. 즉, 고인이 유언장을 남겨서 이 재산은 내 아내와 자녀에게만 주겠다고 해도 형제자매는 법에 따라 내 몫을 달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씨가 아픈 아버지를 모시며 병간호와 생계까지 책임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언장에는 씨에게 모든 유산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연락조차 없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동생이다, 내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부모를 돌본 자녀나 가까운 가족은 정당한 몫을 줄어들게 되고, 돌보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던 형제는 혈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산을 챙겨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피해까지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입니다. 구하라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권리로?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뉴스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상속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가족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큰 결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없애는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고인과의 생계나 부양 책임이 적고 서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고인의 의사와 부양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형제자매 간 유류분 분쟁이 늘어나면서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재산이 분산되는 상황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나중에 바꾸자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 그날부터 즉시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2024년 4월 25일 이후부터는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라도 상속인이 아니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즉, 유산을 나눌 때 법이 지켜주는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녀, 배우자, 부모님 같은 직계가족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이분들은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부양관계가 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전히 보호를 받는 거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우리 현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유언장의 위력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합니다. 예전에는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눠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그 유언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형제자매가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언장의 내용이 훨씬 강력해졌고 그 의사가 온전히 존중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문제를 낳아왔고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판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부터는 민법 개정을 중심으로 상속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지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법 자체도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2024년 9월 20일에 민법을 공식 개정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자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 개정된 민법은 전체적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법 자체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에는 몇몇 조항에 대해 시행 시점을 늦춘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04조 2 즉 상속권 상실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항은 어떤 가족이 고인을 학대했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인터넷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건 이 상속권 상실 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이야기하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즉시 효력 상실. 민법 개정 공포 2024년 9월 20일. 개정 민법 시행 2025년 1월 31일.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제1004조 2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처럼 상속법은 단순히 하나의 조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으로 상속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조항이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정 방향에 따라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행일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지금의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상속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속은 단순히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화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첫째, 유언장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에 써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명확히 남기면 위조나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정증서 유언장을 남겨 가족 간 갈등 없이 상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구청, 법률구조공단,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무료로 공증 유언장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몰랐기 때문에 혹은 내가 소외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생깁니다. 유언장을 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배경, 자신의 뜻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가능하면 동의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이야기해두면 마음의 준비가 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복잡한 재산 구조, 재혼 가정, 자녀가 없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일수록 맞춤형 상속 설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뿐 아니라 상속 전문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상속세 문제, 생전 증여, 가족 간 합의서 작성 등 상속의 여러 변수에 대해 전문가가 도와주면 실수 없이, 분쟁 없이 내 뜻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재산을 생전에 정리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와 공동 명의로 변경하거나 현금성 자산을 생전 증여하거나 특정 가족에게 필요한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것. 이런 방식은 상속세 절세와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런 방식은 잘못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리 준비하면 평화와 사랑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족을 위한 상속 계획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